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2월 9일 월요일이고 오늘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그 다음에 재료 분석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자료까지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영상 끝부분에 보면 대응 자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선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이 있으니 알림 설정까지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캔들 움직임을 먼저 볼게요. 보면 시가가 13만 1,5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가는 13만 8,700원으로 등락률은 약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 우측을 보면 지금 현재 일봉 차트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고 있는 이런 캔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수급을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2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일봉 차트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오션은 아직 상승의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고 좀 더 수급을 살펴본 뒤에 제가 하나씩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매도 쪽에서 키움증권에서 20만 주에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투, KB 이쪽에서 18만 주, 12만 주 마지막에는 신한투자증권이랑 NH 쪽에서 10만 주가 덜 된 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쪽을 다 더해보면 현재 66만 주의 매도가 나왔고 매수 쪽을 보시면 키움증권 쪽에서 20만 주의 매수 그 다음에 한투 쪽에서 17만 주 그리고 NH에서 15만 주 삼성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B증권 쪽에서 10만 주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수 쪽을 더해보면 물량은 78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측을 보시면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다 집계가 안 됐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42억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는 33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 쪽에서도 비슷하게 기관처럼 32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금요일장에 하나오션이 이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의 주체가 어떤 포지션으로 집계가 됐냐면 개인 같은 경우는 순매매가 41만 주로 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는 5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55만 주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면 이 종목은 1차로 급등이 나오고 2차로 조정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3차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명확한 3파동 구조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 번째 큰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대형주는 세 번째 급등 이후에 압축 구간,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큰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에 15만 2,400원 이 가격이 최고점이었죠. 근데 7년 동안, 자,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7년 동안 보면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매물대가 거의 없죠. 이렇게 최근 7년 동안 과거에 매물대가 많지 않은 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저항은 결국 과거에 물린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이 기간 동안 보면 위쪽에 물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즉 한 번만 강하게 밀어붙이면 단기 신고가는 새로 갱신하게 됩니다. 이건 탄력이 붙으면 추가 상승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었지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일종의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지금 이 방향을 기다리고 있어요. 큰 움직임 전에는 항상 이런 에너지 압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만원부터 13만원 이 사이를 보시면 이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두 달 동안 저항을 맞다가 돌파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재차 눌림이 발생한 뒤에 이때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12만원 이 가격을 깨고 이 구간에서 잠시 횡보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온 건데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상방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흐름을 깼어요. 30% 넘게 빠진 모습이 대체 거래소에서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나와도 다시 들어 올리면서 오늘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현재 구간은 아직 상승의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 힘이 남아있다는 거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대신에 12만 원만큼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12만 원을 지지를 하고 탄력을 받으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깨게 되면 이제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가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 같은 양봉 캔들이어도 윗꼬리가 점점 길게 나오는 캔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보시면 10월 달에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양봉인데 윗꼬리가 길게 답니다. 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양봉 캔들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윗꼬리가 길게 발생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냐? 보통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때 윗꼬리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양봉 캔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윗꼬리가 달기 시작한다. 그것도 길게 단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간에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옵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지금 돈이 찍히는 실물 수주가 나왔어요. 가장 확실한 공시로 확인된 수주입니다. 하나옵션이 이 계열사로부터 대형 풍력 발전기 이 설치선 한 척을 7,687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해상풍력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WTIV, 이 해상풍력에서 병목을 풀어주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이에요. 프로젝트는 많아도 설치선이 없으면 설치를 못해서 돈이 안 돕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서 큰 풍력 발전기를 세워서 전기를 만들죠. 그리고 요즘 많은 나라들이 탄소를 줄이려고 이걸 엄청 늘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풍력 발전기만 만들면 끝일까? 아니죠. 풍력 발전기는 엄청 크고 무겁고 특히 바다 위에서 세우는 건 수십 미터 높이에 그리고 수백 톤 무게이기 때문에 파도랑 바람 이런 걸 다 견디면서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아무 배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좀 전에 기사에서 보신 거 WTIV예요. 이거는 바다 위에서 크레인 공사 전용 배를 뜻합니다. 이 배는 다리를 바다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배는 공중에 띄운 다음에 거대한 크레인으로 풍력 터빈을 정확하게 올려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랑은 다르게 WTIV는 실제로 세워주는 장비예요. 그리고 이번 WTIV는 국내 최초로 15메가와트급 대형 터빈 설치가 가능한 선박이에요. 이건 단순히 조선이 배 하나 수주하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확대 국면에서 설치 인프라 쪽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슈예요. 이번에 방사청이 HD 현대와 하나오션에 이 KDDX 기밀 자료를 일부 공개하고 2월 중으로 예비 설명회를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일정상 3월에 입찰 공고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KDDX는 군함을 만드는 큰 국가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몇 조 원 규모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원래는 군함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여러 회사가 경쟁 입찰을 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 아직 누가 따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가 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라톤이랑 비슷합니다. 처음 스타트를 누가 잘 끊어주느냐가 그 뒤에 수주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번에 KDDX를 따내면 이후에 후속 사업과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추가 함정 사업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료가 뭐냐? 바로 자금 조달 체력.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조선업은
수주만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운전자금, 그리고 차환, 그 다음에 금리,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하나오션이 원래 1,500억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려다가 수요 예측에서 5,430억 주문이 들어오면서 2,600억으로 증액 발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A- 등급 민평 대비 낮은 수준 금리로 발행 예상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쉽게 알려드릴게요. 하나오션이 원래 1,500억만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우리 돈 더 빌려줘 하면서 5,430억이나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그럼 2,600억으로 늘려서 빌릴게 라고 한 거예요. 이걸 은행 대출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은행에 가서 1,500만 원만 빌릴게요 라고 했는데 은행이 5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저를 신뢰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원래 회사 신용 등급 이 A- 기준으로 보통 이 정도 금리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 수요가 많으니까 그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요. 재무 부담이 완화되고 자금 상황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시장에서 돈 빌리기 쉬운 회사다. 게다가 싸게 빌릴 수 있다. 재무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기사 내용입니다. 핵심은 수주가 늘어나는 구간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WTIV 이 7,687억 수주로 실물 매출 파이프라인이 찍혔죠. 그리고 이 KDDX 2월부터 3월 이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이벤트 촉매가 열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채 오버부킹으로 조달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체력이 보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라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제가 볼 때 충분히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받쳐준다면 분명 이 자리에서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급에서 외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온다. 주가는 이쪽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이렇게 반대로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가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잠시 이 하방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하나오션 주주님들께 지금 주가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무료로 대응 자료를 다 나눠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랑 영상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이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 링크가 보일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이고 따로 회비를 받거나 돈을 받는 건 일체 없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면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서 장중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필요하면 아래 내용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그리고 종목명이 있어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제가 입력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함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는 본인 연락처, 뭐 제가 예시로 작성하면 뭐 010에 뭐 12345678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종목 이름 하나오션이니까 하나오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대응 자료랑 텔레그램방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매집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무, 수급,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자리만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표 시멘트입니다. 이 왼쪽에는 일봉 차트고 우측에는 주봉 차트예요. 12월 11일 기억하시죠? 그때 가격이 3,200원대였습니다. 거래량 거의 없었고 시장은 관심도 없었고 차트는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서 한일 시멘트, 그리고 3표 시멘트, 마지막에 아세아 시멘트 이게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3표 시멘트를 봐야 된다.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의 주택 착공을 하고 총 135만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공개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주가가 크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주식이고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2월 12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성수동 부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횡보 후에 추가 급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수동 부지 개발 기대감 뉴스가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뉴스 터지고 나서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죠. 조용할 때 움직이기 전에 매직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미 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횡보 이런 구간은 진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를 수 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삼표 시멘트는 실적이 갑자기 폭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붙으면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한 거예요. 저는 9월부터 주택 공급으로 말씀을 드렸고 12월에는 성수동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체크하는 건 재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2번째, 이 시장에 아직 반영 안 한 스토리인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이 과정을 거쳐서 매집주를 선별합니다.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아직 참여 안 하신 구독자분들, 삼표 시멘트 같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는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고 단 1원도 안 받아요. 이미 삼표 시멘트에서 제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보셨다면 이제는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영상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검색기 원하시면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도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마지막으로 여기에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아래 버튼,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매집주 제공하겠습니다.